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비로키, 디월트, 마키다, 보쉬, 뭐 힐티, 플렉스, 페스툴 뭐 등등등 배터리가 많잖아요. 어떤 배터리가 가장 완성도가 높나요? 이게 뭐 브랜드마다 장점이나 단점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충북 제천까지 왔는데요, 저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전동 공구를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동 공구가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지만 이 배터리가 항상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배터리 수리 전문가분을 모시고 배터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고장을 줄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거든요. 저도 평소에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이라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부터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북 제천에서 배터리 수리하고 있는 만물상 대표 김학수라고 합니다. 야, 너무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또 이제 전동 공구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 배터리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배터리에 관한 좋은 정보들을 조금 많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는 선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항상 많이 하시는 분들은 겸손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 말씀드릴 거는 아무래도 배터리 수리를 계속 하다 보면 수리가 많이 들어오는 고객님하고 적게 들어오는 고객님이 있는데, 배터리 개수가 적고 많이 과하게 사용하실수록 수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배터리 하나 가지고만 계속 쓰게 되면 배터리 자체가 열도 나고 지칩니다. 일단 배터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쓰면은 보통 멈출 때까지 쓰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배터리가 멈추는 그 순간에 이미 데미지는 배터리에 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고장 내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또 굴려요. 그렇게 쓰면 진짜 1년 무상기간 끝나자마자 고장이 나요. 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쓰다 보면은 배터리가 다 되고 따다닥 치다가 멈춰버리잖아요. 근데 대부분 작업자들이 거기서 한두 개만 더 박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박으려고 하는데 이미 배터리의 데미지는 간 상태입니다. 사실 이게 게이지가 3칸짜리라 2칸에 멈추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대신 그렇죠. 그럼 너무 짧으니까.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현장에서 일하다가 화장실 갈 때 그때 그냥 충전기에 물리라 그래요. 급속 충전기 말고 완속으로. 왜 그러냐면 배터리를 현장에서 쓰다 보면 사실 뭐 이런 일반 임팩은 괜찮은데 스킬, 원형톱. 예, 맞아요. 그런 거 쓰다 보면 배터리 온도가 막 50도, 60도 이렇게 오르는데 그 상태에서 급속 충전기를 물리면 그 온도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빨리 떨어져야 배터리도 빨리 회복이 되는데 그 고온 상태가 오래될수록 데미지가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이, 배터리가 만약에 사용을 해서 부하를 받은 상황이 아니라 그냥 여기 놔뒀단 말이죠. 네. 한 칸이에요, 배터리가. 네. 충전해야 돼. 이때는 고속을 해도 무방한데. 그래도 사실 배터리를 오래 쓰려면 저는 무조건 완속을 권장해요. 어찌 됐건 간에 급속이어도 빠르게 전기를 넣어주는 거랑 네. 천천히 넣어주는 거랑은 격차가 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야, 진짜 네. 중요한 정보다. 아무래도 급속이 단순하게 빨라서 좋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어찌 됐건 간에 빠르면은 그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배터리도 빠르게 방전을 하면 안 좋고, 그럼 충전도 반대로 빠르게 하면 안 좋은 거예요. 어찌 됐건 간에 완속으로만 쓰시는 손님들은 수리 주기가 좀 길어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시구나. 네, 근데 급속 충전에 바로 원형 테이블 막 자르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2년 된 게 제일 많이 들어와요. 무상 딱 지난 것도 많이 들어오고. 네. 이제 완속으로 천천히 돌려갖고 쓰시는 분들은 보통 10년. 아, 여기서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동공구 배터리를 완속, 저속 충전하는 것이 훨씬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동공구에 배터리를 끼우신 상태에서 사용하시다가 만약에 화장실을 가건 하실 때 급속 충전기 말고 완속 충전기에 잠시라도 꽂아 놓고 갔다 와서 다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이상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게 좀 기간을 잡고 보면 오히려 그게 비용이 더 적게 들어요. 차라리 배터리를 10개를 더 사서 현장을 다니면 2년 쓰고 계속 수리하면서 돈 나가는 것보다 여러 개 사갖고 10년을 쓰는 게 더 나은 거죠. 고장 없이. 그러니까 배터리 하나만 주구장창 쓰는 것보다는 그쵸. 여분을 가지고 좀 쓰다가 빼서 충전시키고 딴 것도 꽂고. 처음에는 돈이 더 들어갈지언정 네, 멀리 봤을 때. 그렇죠. 멀리 보면은. 이거 네. 진짜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장보다 더 심한 게 이런 거 송풍기 쓰시는 분들, 용도는 다양해요. 뭐 세차하시는 분들도 있고 낙엽 쓰시는 분들, 눈 때문에 쓰시는 분들, 그분들은 쓰시는 패턴이 한결같아요. 충전을 가득 해놓고 쏴요. 다음날
충전하고 눈 녹으면 방치해요. 배터리는 애초에 유통 과정에서도 만충을 해서 유통을 하질 않아요. 그게 스탠다드 전압이라는 건데 보관하거나 아니면 어디 운송할 때 안정적인 전압으로, 사실 제일 안전한 게 충전기를 물려놓고 내가 내일 쓸 거다 그러면 충전을 끝까지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한 달 이상 방치해야 된다 그러면 충전기 잠깐 물리셔가지고 한 1, 20분만 충전하셔도 중간 정도는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 멈추고 보관하셨다가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배터리 게이지에 이상 없는지, 배터리 전압 올라오는지 뭐 확인해 주시고, 너무 낮아지면 충전을 다시 해 주셔야 돼요. 만충으로 보관하는 거는 배터리 수명에도 안 좋고요. 나중에 열화도 많이 생기고요. 야, 진짜 이런 이야기는 네. 수십 번, 수백 번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꼭 만약에 매일매일 현장을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완충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만약에 오늘 사용을 마치고 나서 한동안 쓰지 않을까라고 하시면 그냥 한 10분 정도만 충전시켜서 그렇게 보관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겨울 같은 날씨에 만약에 현장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 출근을 했는데 배터리를 만약에 두고 갔다 그러면 충전이 돼 있지만 배터리는 엄청 차가울 거예요. 만충인 상태에서 배터리에 제일 안 좋은 게 가시자마자 바로 힘껏 돌리시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워밍업이라도 좀 해주시던가, 누가 봐도 따뜻할 정도로 그 정도 온도에서 미지근한 수준만 만들고 작업을 해도 그날 작업 시간이 길어져요. 배터리 런타임이. 근데 계속 너무 차가울 때도 바로 쓰고 너무 뜨거울 때도 바로 쓰고 이러면 계절이 조금만 지나면 배터리가 고장 날 거예요. 야,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쇼츠 영상으로도 올렸었는데요. 추운 겨울날 제가 사용하기 전에 한 1분 정도 예열을 하고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아, 그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터리라는 게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배터리가 많이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확 사용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워밍업 좀 시키고 미지근한 정도 수준까지만 오면 그때 사용을 하셔야지 배터리 용량을 조금 더 길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특히 추운 겨울날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름에는 그럼 어떡하나요? 여름에는 사용 주기를 짧게 가야 돼요. 무조건. 어찌됐건 간에 더운 날씨에 잠깐만 써도 배터리는 열이 막 50도 그죠, 금방 달아올라 버리죠. 네, 맞아요. 그러면 자주 바꿔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럼 좀 쓰다가 달아오르면 빼서 다른 배터리를 끼워서 그쵸. 짧게 여러 번. 네, 근데 그 상태에서도 급속을 쓰면 열이 안 떨어지니까 완속을 쓰라는 거죠. 야, 오늘의 진짜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저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이제 수리를 많이 하시면서 이 알게 되신 것들을 이야기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비로키, 디월트, 마키다, 보쉬, 뭐 힐티, 플렉스, 페스툴 뭐 등등등 배터리가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맨날 열어볼 거 아니에요. 어떤 배터리가 가장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완성도가 높나요? 이게 뭐 브랜드마다 장점이나 단점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개인적인 네, 의견이지만 개인적인 생각. 네. 제가 봤을 때 일단 마키다가 가장 완성도가 높다라고 느껴지고요. 야, 진짜 소름 돋는 게요.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3년 전쯤에 대만에 또 대표님처럼 이 배터리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만나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똑같이 마키다 배터리가 완성도가 제일 높다 하더라고요. 수리하시는 분들은 다 느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요? 일단은 배터리 수명이 너무 길어요. 배터리를 오래 쓴다는 게 사실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돈이니까. 저희도 이제 수리가 많이 들어오지만 사실 마키다를 제외한 대부분 배터리는 배터리 수명이 다 돼서 들어와요. 근데 마키다는 배터리 수명이 다 돼서 들어온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사제 충전기 때문에 잠겨서 오는 게 많은 거죠. 이 잠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공구를 물려도 배터리를 아예 못 쓰게 만들어요. 배터리 자체에서. 근데 그 과정이 왜 생기냐면 정품 충전기 써라. 다른 배터리는 모르겠지만 마키다는 이제 배터리 내부에 BMS라 그래가지고 풀어갖고 얘기하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네. 얘네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배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요. 근데 문제가 있다 하면 공구로 가는 전압 자체도 잠가버리고 충전기에서 충전도 못하게 해버려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원래 이런 일반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진짜 배터리가 모두 새 제품이고 정렬이 잘 돼 있을 때가 21V예요. 만충 전압이. 네. 근데 사제 충전기는 들어오는 제품마다 그 전압이 랜덤이에요. 아, 일정하지 않다. 네. 어떤 건 22V, 네. 어떤 건 23V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와. 마키다 배터리 자체에서 이거 내가 받을 수 있는 전압이 아니야. 그럼 잠가버리는 거죠. 야, 진짜 똑똑하네요, 그 마키다 배터리가. 엄청 깐깐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아마 얼마 전에 저거 뉴스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저 킥보드 업체 불났는데 마침 옆 가게에 있던 직원들이 와갖고 불 껐던 거, 소화기로. 네. 그게 마키다 사제 충전기.
진짜요? 왜 그러냐면 BMS는 잠가가지고 이제 정품 공구나 정품 충전기에서는 못 쓰게 잠가 버렸는데 사제 충전기는 그 회로를 통해서 전기를 넣어주는, 확인하고 전기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넣어요, 강제로. 그러니까 만약에 배터리가 21V인데 그 배터리 셀 중에 한 라인이 죽으면 그 배터리의 만충전압은 16V가 돼요. 그럼 16V 배터리에다가 21V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터지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마키다 같은 좀 대기업 배터리 브랜드들은 어찌됐건 간에 완성도가 높으니까 좀 덜 터져요. 가장 불이 많이 나는 게 그런 사제 마키다 ST 배터리랑 그 사제 충전기. 어찌됐건 간에 그런 묻지마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못 견뎌요, 그거를. 그러면 지금 마키다 정품 충전기와 정품 배터리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브랜드들도 이런 기능이 있는 건가요? 모든 정품 배터리랑 정품 충전기는 그 기능을 아예 가지고는 있어요. 네. 이제 마케다처럼 잠기는 건 아니어도 디월트 같은 경우는 셀이 죽은 배터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배터리면 정품에서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어찌됐건 간에 배터리 수리가 들어오면 수리를 하고 정품 충전기로만 물려봐요, 테스트를 할 때. 사제로 물리면 사실 BMS가 고장나 있어도 전압이 측정이 되거든요. 밀어버리니까. 네. 예. 웬만한 브랜드 충전기가 다 있어, 정품 충전기. 네, 정품으로만. 네. 근데 거기다 제가 수리한 걸 꼽았을 때 충전이 안 돼. 그럼 전 출고를 안 해요.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사제를 쓰시는 분들은 그걸 그냥 사제에다 꼽으면 충전 중이라고 빨간불이 들어와요. 이게 배터리 상태가 어떻든 간에 전기를 강제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호환 배터리가 워낙 시장이 크니까 강제로 정품 써라 뭐 터진다라고 얘기하긴 사실 좀 애매해요. 이제 10분이 구매했다고 10분께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게 내가 되면 그때 돼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이 보통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꼭 유행처럼 방전이 되지 않은 괜찮은 배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연결해서 점프시켜서 충전시키면 된다라는 말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브릿지 시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게 경우의 수가 많은데 네. 그 멀쩡한 배터리의 데미지가 너무 많이 가요. 그렇게 하게 될 경우 양쪽 다 데미지가 가죠. 아무래도 음, 얘네도 배터리 셀마다 네. 가지고 있는 스펙이 있어요. 네. 얼마까지 써라.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그거 상관없이 간단해요. 이렇게 물을 하나는 낮게 하나는 높게 해놓고 이거를 반반 나누라 그러면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엄청 빠르게 이루어져요.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디월트 멀쩡한 배터리도 갑자기 전기를 무슨 공구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빨릴 거예요. 쫙 빠는 거고. 순식간에. 네. 예. 받는 입장도 전기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양쪽 다 결국 데미지가 쌓여요. 디월트도 그렇고 뭐 브랜드마다 다 똑같지만 그렇게 방전나서 들어오는 배터리들 중에 10개 들어오면 대여섯 개는 침수예요. 침수라서 위험한 게 아니라 침수 기간이 오래되면 배터리 외부가 삭아가지고 누액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합선 날 수 있는 위험이 너무 커요. 진짜 멀쩡한 배터리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요즘 저거 수리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잘못된 정보에 믿음을 가지고 연락을 많이 주세요. 내 거 밸런스 잡아갖고 보내줘라. 사실 그런 거 할 줄 아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보내요. 오늘 이거 가지고 배터리 작업 열심히 현장에 쓰고 와갖고 집에서 뜯어야 돼요. 그리고 밸런스 잡았어요. 다음날 또 틀어져요. 그러면 퇴근하고 뜯어야 돼요. 그거 다음날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배터리가 10개면 하루에 배터리 10개 뜯어서 밸런스 충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가끔 나오는 게 마치 뭐 셀 밸런스가 뭐 만능이고 배터리를 다 살려주고 죽은 배터리도 살려준다라는 좀 자극적인 워딩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수리업계가 손님이랑 싸우는 일이 많이 생겨요. 왜 밸런스를 안 잡아주냐. 근데 그럼 저희도 딱 잘라서 얘기를 해요. 사장님 밸런스 잡아갖고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 고장난 거부터는 사장님이 직접 집에서 밸런스 하세요. 배터리 뜯어갖고 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미 틀어진 거를 어떻게 살려요. 이미 다 틀어진 거는 배터리 개별마다 성능이 다 다르게 편차가 생긴 상태고 그거를 현장에서 써도 편차가 다르게 떨어져요.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그런 정보들은 사실 시간 때우기 유머 정도로 보셔야지 뭐 밸런스를 잡으면 오늘 이 배터리가 새 거가 된다 살아난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여기서 지금 전국에서 고장난 배터리가 다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시고 어떤 작업들을 해주시나요? 일단 배터리가 만약에 요 제품이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먼저 체크하는 건 연도예요. 좀 오래됐다. 네. 아니면 이런 모델들처럼 셀 자체에서 이슈가 좀 있었던 네. 그런 셀들은 무조건 신품 교체 권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뜯기 전에 확인하는 게 저희가 외관 파손을 확인해요. 이것도 파손돼서 들어왔던 배터리인데 깨져 있어요. 여기가 떨어뜨리셔갖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간단한 거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서비스로 살려는 드려요. 근데 파손이 너무 심하면 사실 교체하는 게 맞고요. 그래갖고 만약에 배터리가 문제다. 그럼 배터리를 교체해드리고 회로가 문제면 회로를 갈아드리고요. 근데 수리가 가능한 부분 수리는 저희도 하고는 있어요. 배터리 교체는 사실 타협이 없습니다. 무조건 신품.
그러면 궁금한 게 금액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금액대는 사실 저희가 단가 계산해 놓은 게 배터리 셀이 몇 개가 들어가냐, 네. 아니면 혹은 작업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요런 뭐 플렉스볼트 네. 이런 건 사실 작업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네, 분해해야 되는 것도 네,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회로 빼고 니켈 다 분해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그래갖고 저희가 뭐 미러키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작은 배터리 있잖아요. 네. 그런 건 보통 저희가 2만 원에 작업해드리고 있어요. 배터리 새거 다 바꾸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세알이 들어가니까. 근데 네. 그거는 사실 남는 거는 없어요. 그래도 내 손님이니까 네. 수리하자 이거고, 어찌됐건 간에 이 업종이 비싼 배터리를 수리해야 사실 좀 밥벌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손님한테 그 작은 배터리 보내지 마세요, 돈이 안 되거든요, 이럴 순 없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네. 그럼 5.0 제일 많이 쓰는 18V 5.0. 그거는 저희가 작업하는 게 5만 원씩 나와요. 네. 대신 부가세는 별도로 저희가 계산하고요. 네. 네. 그러면 5만 원을 주고 이 지금 새 배터리를 모두 다 교체하면 새 것의 컨디션이 되나요? 맞습니다. 이제 저도 수리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왕 수리할 거 제대로 한 번에 수리해서 내가 새 거 산 것처럼 마음 편하게 쓰자. 인터넷에 보면 삼성 셀이라 해서 저렴하게 파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게 가품이 너무 많고 이런 장비에 물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제용량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 수리하고 이럴 때도 그냥 가정용으로도 이런 밸런스기가 저렴하게 나오긴 나오는데, 사실 수리 목적이라기보다는 배터리 컨디션 체크할 때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디월트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은 배터리를 분해하셔야 돼요. 사실 디월트는 커넥터만 꼽으면 전압이 개별적으로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커넥터로 밸런스 체크할 때 디월트 같은 경우 전압이 제대로 안 나오면 BMS 저항에 문제가 있는 거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연결하시는 거는 사실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대신 이제 플러스 단자가 어디 있는지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여기는 직결이라 그대로 물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냥 케이블 순서대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이게 배터리를 원래 분해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꼽게 되면 한쪽은 전압이 낮고 몇 개는 높고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경우는 밸런스를 잡아봐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밸런스 잡는 거는 신품급 잠깐 부하받아서 틀어졌을 때고, 이런 경우는 수리를 권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전압이 낮은 게 섞여 있으면 강제로 전기를 넣다 보면 여기가 죽습니다. 근데 디월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커넥터 만들어 갖고 쓰실 거예요. 바로 측정이 되니까. 대신 이렇게 밸런스가 일정하게 나와주면 좋은 거예요. 너무 완전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편차가 이 정도 적어야 충전할 때도 좋고 만충이 오래 가니까 공부도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셀이 정상인 상태면 이런 게 없어도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배터리를 쓰는 게 고장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요렇게 하나가 죽어 갖고 오는 경우. 이 중에 하나가 죽었을 때 보통 손님이 얘기하시는 게, 나 요거 2개만 갈아달라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는 중고잖아요. 새 제품일 경우에 요거 하나 용량이 2500인데 얘네가 같이 용량을 쓰고 같이 떨어지려면 어찌됐건 간에 여기 교체해달라는 셀도 똑같은 게 2개가 들어가야 돼요. 얘가 만약에 2000이다, 여기 2000 들어가야 돼요.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 알 수는 있어요. 장비에 물려가지고 하나하나 테스트하면. 테스트만 하루가 걸립니다. 거기다가 똑같은 거 중고 셀 넣으면 이번엔 옆에가 죽을 거예요. 어느 정도 한계치를 넘은 배터리라 데미지가 누적된 상태에서 제일 상태가 안 좋았던 배터리가 죽은 건데, 여기서 얘만 갈면 다음엔 여기가 고장나서 얘를 교체하셔야 되고, 나중에는 다 중고셀이 돼 있어요. 돈은 돈대로 나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수리는 권장하지도 않고요. 어찌됐건 간에 다른 업체라도 부분 수리를 권하는 업체를 보셨는 경우에 수리 품질을 직접 느껴보셔야 돼요. 오래 못 갑니다, 절대. 요 장비 같은 경우는 불신이 너무 깊으신 손님들이 있어요. 나 이거 배터리 새 거고 1년 정도밖에 안 썼다, 몇 번 안 썼다 하시는 분들은 장비에 물려가지고 용량까지 측정해서 보내드려요. 근데 신품인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보통은 10%, 20% 이미 수명이 다한 상태죠. 이렇게 배터리를 분해한 상태로도 측정이 되지만 정말 나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따로 연결해서 말씀하셨던 그 부위를 이렇게 물려가지고 테스트를 해드려요. 근데 정상적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한 4시간 가량 이 배터리에 관한 좋은 정보들을 정말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아무튼 오늘 영상이 평소에 이 전동공구 배터리를 자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전동 배터리를 사용하시게 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고장난 배터리를 가지고 대표님에게 연락을 드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사실 저희가 지금도 수리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안내 나가는 게 사실 보름 정도 기간 웨이팅 잡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일이 바빠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최대한 한번 일정을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고장난 배터리가 있으신 분들은 이 대표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또 명확한 해답을 주실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좀 어떻게 하면 배터리를 좀 잘 쓸까, 이게 옛날에도 나오던 속담이긴 한데 와이프랑 차는 빌려주지 마라 네. 이러는데 사실 배터리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이제 착하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 남의 물건일수록 아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남의 물건이면 좀 편하게 써요. 네. 저도 현장을 좀 많이 다니고 하지만 뭐 내가 지금 망치질을 하는데 당장 내 옆에 고무 망치도 없다. 네. 그럼 얘가 망치가 돼 있더라고 현장에서. 네, 맞아요. 네. 요즘 건설 현장에 이제 일용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사실 그분이 내일도 그 현장에 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보고 내일 안 볼 사람이면 더 편하게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내 퇴근 시간 1분을 앞당기기 위해서. 근데 그 현장이 불이 나 버려가지고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장마철에 창문에다 두시는 분들, 고장났네 하고 보내셔갖고 선생님 뭐예요, 이거 침수 배터리잖아요 이러면 저희는 원래 침수는 수리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침수는 수리가 안 돼요.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창문에는 두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결로가 배터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실내에서 보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차 트렁크도 좋기는 한데 이런 날씨에는 쥐약이겠죠. 쥐약이죠. 영하 지금 5도 10도까지 떨어지니까. 아 맞아요. 여름에 40도까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네. 무튼 오늘 이렇게 네. 진짜 긴 시간 동안 전동공구 배터리 관련해서 좋은 정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만물상 화이팅 하면서 마칠까요? 하나, 둘, 셋! 만물상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공구 브라더스는 공구를 사랑해. 공구 브라더스와 함께